네, 싱가포르에서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북미 회담 실무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이와는 별도로 북한과 미국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판문점에서 전격 회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의제 조율이 이루어질 판문점. 자, 이 판문점 북미 회동은 바로 이 인물들이 이끌고 있습니다. 바로 이 두 사람입니다. 자, 지난주에 성김 필리핀 대사가 서울에서 모습이 포착됐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왜 왔나 했더니 바로 그 이유가 이제 명백히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이재명 차장. 예, 그렇습니다. 성김 대사가 사실 필리핀 대사입니다. 그런데 네. 불구하고 서울에 왔었습니다. 다들 이유가 궁금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판문점에서 최선희 부장을 만나서 의제를 조율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아니, 그런데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사실상 북미 대화의 모든 실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성김 필리핀 대사가 온 것도 굉장히 의외거든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폼페이오 장관 자체가 계속 한국에 머물면서 하기에는 본인의 업무 자체가 이제 그것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국무장관의 역할이라는 것 자체가요. 그래서 이제 그럴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아마 성김 대사가 아마도 미국 관료 중에서 가장 북핵 문제 정통하기 때문에 아하. 결국은 비핵화라는 아주 구체적인 우리가 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런 구체적인 협상하기에는 가장 최적의 인물이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성김 대사가 서울에 와서 지금 이제 최선희 부상을 만나서 어제에서 오늘도 판문점에서 계속 의제 조율을 하고 있는데요. 네. 결국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진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느냐 그 여부는 결국 두 사람의 손에 달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이재명 차장이 얘기해 준 것처럼 성김 대사는요, 20년 전부터 북한 핵 때문에 골치 아플 때마다 등장했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우리에게는 꽤 익숙한 인물이기도 하죠. 하지만 돌연 성김 필리핀 대사를 택한 이유는 뭔지 저희가 한번 몇 가지 추측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북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고 영어로 번역해서 전달을 하는 그 과정. 지금까지는 의사 전달 과정에서 뭔가 조금 오해도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많았죠. 그런데 성김 대사는 북한에서 대표단이 하는 말을 그 자리에서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번 북미 접촉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한국통이다. 조금 전에 이재명 차장이 이야기했습니다. 2000년도 초반부터 북핵 문제에 관해서는 굉장히 정통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탁월한 협상력이다. 미국 외교가에서는요, 성김 대사를 외교가의 조지 클루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지 클루니, 잘생기기만 한 게 아니죠. 굉장히 매너가 좋고 대인관계가 엄청나게 넓은 배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성김 대사가 외교가의 조지 클루니다. 그러니까 탁월한 협상력을 발휘할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왜 폼페이오가 안 오고 성김이 그 회담 대표가 됐느냐 하는 부분인데 성김은 현재 의제를 조율합니다. 네. 비핵화 의제를 조율하고 그다음에 현재 싱가포르에서는 이제 백악관 부보좌관이 북한의 그 김창선하고 경호와 의전 그다음에 이제 언론 보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 부분을 조율하는데 이 양쪽의 그 실무 접촉에서 이렇게 결론이 좀 나게 되면 이 두 가지 문제를 전부 다 폼페이오하고 김영철 통전부장하고 아하. 그때 결론 내려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차관급에서 이제 접촉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사실상 이번 회담, 싱가포르 회담 전에 이루어지는 실무 접촉 중에 가장 핵심이고 전초전인 이런 회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 북한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물이다. 이 점을 한번 물어볼 네. 텐데요. 자, 조셉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최근에 사임한 뒤에 유일하게 이 대북 정책을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은 이 성김 대사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뭐 성김 대사는 이제 우리나라 이름은 김성룡입니다. 네. 아버님이 원래 주일 공사였어요. 아하. 그러다가 이제 은석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펜실베니아대를 나오고 또 런던 전경대도 나오고 한때 검사로도 일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엘리트이고 사실 이제 한국과장을 역임을 했고 아시겠지만 2006년도에 북한에 가서 그 냉각탑 폭파할 때 네, 영변 핵심. 그때 갔었던 말은 이제 주인공이고 지금 뭐 자녀도 사실 아직 한국에서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하. 그만큼 이 한국하고는 뭐 워낙 인연이 깊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지금 외교 쪽으로는 현재 남아있는 그 미국에서 한국계는 사실 성김대사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CIA 코리안 미션 센터에 앤드류 김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한국계가 사실은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에서 CIA 쪽은 이제 앤드류 김, 또 이제 외교부 쪽, 외무부 쪽은 이제 성김대사. 이 두 사람이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외교에서 특히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는 이 언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측에서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하는 말도 많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말을 뒤집는 경우가 지금 많았기 때문에 진짜 한국어로 속에 담은 뜻이 뭔지를 파악하는 게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나중에 쌍방 간의 합의문을 이제 써도 한국과 그 북한이 어떻게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그 단어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그렇죠. 같은 말로 협상을 해도 의미가 달라지는 마당에. 더구나 이제 뭐 영어하고 뭐 이제 조선어라 그러죠. 북한말하고 이제 그거로 합의문을 작성했을 경우 상당히 오해 소지가 많은데 네. 성김이 한국말을 잘하기 때문에 네. 막 그런 부분에서는 많은 이견을 해소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네. 그래도 성김이 아무리 한국말을 잘해도 네. 공식적으로 대화는 영어로 할 겁니다. 자기는 그래요? 알아들으면서 공식적으로 대화는 영어로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한국말을 못하기 때문에 네. 영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빅터 차 교수도 똑같습니다. 빅터 차 교수도 빅터 차 그랬습니다. 교수도 한국말 다 알아들어요. 아. 근데 항상 영어로 이야기합니다. 성김도 마찬가지. 항상 공식서상에서는 영어로 이야기하고 기자들이 아무리 한국말로 질문을 해도 똑같이 영어로 답변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얘기가 좀 궁금합니다. 미국 외교가에서의 조지 클루니로 통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을 한번 볼까요? 자, 존 케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국무장관이었죠. 성김은 외교가의 조지 클루니. 합리적인 판단과 열심히 일하는 자세, 뛰어난 지능, 겸손함으로 명성을 얻은 인물이다. 그의 겸손함은 매우 인상적이다. 지난 2016년도에 이렇게 평가를 했군요. 그의 뭐 학력이나 이런 걸 보면 정말 이게 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펜실베니아 대학교와 런던 전경대 뭐 다 유명한 대학교를 나왔죠. 그리고 또 검사 출신입니다. 그러면서 외무부에 입부를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법률적인 지식도 굉장히 있고 또 네. 외교력으로도 상당히 외교적으로도 있고 또 이제 국무부 내에서 사실은 이 북핵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왔어요. 한국과장을 역임했고 육자회담 당사자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는 이제 필리핀 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북아 전체의 어떤 정세라든지 한국 관계라든지 이런 데 정통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외교부에서도 외교부 외무성에서도 상당히 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대사입니다. 네. 성김 대사는 특히 우리 국민들에게는 아주 익숙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주한 미 대사를 지냈기 때문입니다. 주한 미 대사 당시에 인터뷰하던 모습을 잠시 보실까요? Unless the North Koreans are willing to come to the negotiating table and actually deal with us in an honest, credible manner, it's very difficult to make any progress to the negotiation. First of all, North Korea really needs to refrain from provocative behavior, live up to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commitments, and become a responsible neighbor. 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식 인터뷰는 영어로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북측 대표로 최선희 부상이 나온 것은 굉장히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하도록 만들었던 바로 그 장본인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이 북미 실무접촉의 대표로 나왔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겁니까? 저렇게 웬만큼 이 입지가 좋고 크지 않고서는 저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물론 최선희 그 부상의 아버지가 네. 아버지가 이제 최영림 전 총리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선희의 뒤에는 옛날에 강석주라고 외무성 제1부상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강석주가 당 국제부장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강석주가 강력하게 이제 최선희를 밀어줬기 때문에 최선희가 굉장히 빨리 출세를 했습니다. 네. 이제 근데 그러면 왜 이번에 최선희가 나타날 수밖에 없냐?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 북한 간에 이렇게 회담이 개최될 것을 미리 예상을 하고 북미 국장이었던 최선희를 현재 부상으로 이제 진급시켰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최선희가 나올 수밖에 없고 네. 또 하나는 우리는 대미 전문가가 많습니다만 북한에는 미국 전문가가 숫자가 몇 명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희를 잘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자,
북한에서는 실세는 실세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최양림 총리의 딸이다. 근데 양딸을 수양딸이죠. 예, 수양딸이라고 그렇게 자. 얘기를 예. 북한에는 아주 고위급 관리들은 대부분 다 전쟁 고아라든가 네. 고아가 된 자식들을 전부 다 수양딸이든 수양아리든 대부분 다 하나씩 데리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유행이었기 때문에 아. 최선에도 그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요복한 가정에서 네. 전쟁 고아나 국가를 위해서 죽었던 부모를 잃은 그런 자식을 전부 다 수양딸로 이렇게 하든가 네. 하는 그게 분위기였기 그 때문에 당시에는 네, 유행이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자, 최선희 부상은요, 북한의 대외적인 이 대변인, 스피커 역할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과거 발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미국이 위협 때문에 우리가 핵 무기를 만들었고 이제는 그 운반 수단도 원만하게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이 비핵화를 논의하는 그런 회담은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생각이 없습니다. 여건이 되면 트럼프 행정도 하고 대화하죠. 남조선하고 대화할 준비는 있습니까? 어떻게 문재인 정부를 보고 있습니까? 가야죠. 자, 최선희 부상의 이러한 강공 발언은 양 아버지인 북한 최영림 전 총리와도 상당히 닮은 꼴이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이 과업은 미국 놈을 때려서 전쟁이 승리하는 문제다. 예? 전쟁이 승리한다 하면은 예? 생일도 차릴 수 있다. 이재명 차장. 예. 자, 지금 성김 대사와 최선희 외무성 지금 과거 미국 부국장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지금 외무성 부상으로 지금 그렇죠. 입장으로 나온 거죠. 이 두 사람 어떻게 실무 협상에서 조금 진전이 있고 잘 통할 수 있을 조합입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2000년도에 육자회담을 할 때도 둘이 이제 만난 경험이 있죠. 성김 대표도 이제 대표로서 활동을 했었고, 최선희 지금 부상도 통역으로도 활동을 했었고, 어쨌든 대표단 일원으로 활동을 했었고, 그래서 과거 이미 한 번쯤 이렇게 만나서 서로 대화를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케미가 맞는지, 전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네. 2016년 6월에도 서로 만난 적이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열린 동북아시아 협력 대화에서 만났었는데, 당시에 성김 대표가 이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서 강력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선희 이제 당시는 부국장이었죠. 육자회담을 할 수 없다면서 세계 비핵화 전에는 핵포기는 없다.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미국도 비핵화를 해라. 다시 얘기해서 북한의 비핵화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양쪽이 결국은 양쪽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기 때문에 네. 본인들이 과거에 만난 경험 이런 게 크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최선희 부상이 이번에 북미회담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던 담화를 했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CVID에 대해서 횡설수설하고 있다 미국이. 아하. 사실은 이제 CVID라는 건 결국 미국이 절대 한 발자도 포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둘이 만나서 의제 조율 과정에서 CVID를 그러니까 핵무기를 완전하게 그리고 검증 가능하게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비핵화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수준까지 네. 서로 논의를 맞춰 나갈 수 있느냐 이게 결국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 실무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를 다루는 사람이 이 두 사람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이루어질지에 대한 가장 핵심을 이야기할 텐데 지금 보도에 의하면 핵탄두를 국외로 반출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주제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볼턴 안보 보좌관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리비아식이었죠. 리비아식이다. 미국으로 가져와야 된다. 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북한의 핵탄두가 최소 한 20개에서 한 30개 정도는 있다라고 네. 지금 알려져 있고 그러면은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CVID라고 해가지고 일단 이 핵탄두를 다 미국으로 가져와야 된다. 그리고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이 ICBM, SLBM 이런 완제품들 그리고 재료들 이런 것들을 또 가져와야 된다.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한 입장은 그게 아니죠. 핵탄두 놔두고 일단 미국은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했으니 레드라인, 즉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일단 없애자. 그게 뭐냐면 ICBM과 SLBM 아니냐. 이제 이런 쪽으로 협상을 하겠죠. 그러니까 핵탄두는 놔두고 발사체를 가져가라. 그렇죠. 이렇게 북한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그러면 말씀이시죠. 미국의 안보는 문제 없는 거 아니냐? 우리가 네.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발사체만 사라지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은 사라지니까 그거 네. 아니냐? 이제 이렇게 최선희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데 미국은 핵탄두 자체를 가져나가겠다. 북한은 핵탄두는 일단 놔두고 다른 협상 결과를 보고할 테니 발사체를 가져가라. 이 얘기군요. 그걸 단계적으로 하자라고 주장을 하겠죠. 그런데 알겠습니다. 단계적으로 하다 보면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미국은 한꺼번에 하자.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로 접점을 찾을지를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남북 정상회담 때 김영철이 전부 다 주관을 했죠. 북한 네. 쪽에서는. 그런데 북미 회담, 미국과 북한과 회담도 김영철이 주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드디어 외무성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건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봐야 되는데 그러면 최선희 위에 있는 리용호 외무상이 나타날 거냐 아니면 김영철이 또 나타날 거냐 네. 하는 부분을 우리가 관심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죠? 그러니까 통일전선부에서 대미 관계를 앞으로 계속해서 그 비핵화 문제를 담당할 거냐 아니면 다시 이게 원래대로 원칙적으로 외무성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외무성으로 완전히 넘어올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제 상황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면 남북 관계는 김영철이 하게 되고 네. 앞으로 미국 관계는 외무성 다 넘어와서 리용호, 리수용 라인으로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원래 정상 아닙니까? 그래서 통일전선부는 원래 남한과의 관계를 그렇죠. 주업으로 하고 있고 외무성은 당연히 외교를 해야 되는 부서잖아요. 그런데 김영철이 그 끈을 놓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자기가 칼자루 질러 했기 때문에 네네. 김영철이 쫓겨나는 건지 아닌지 그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북한 내부의 정치적인 이 알력까지도 지금 이야기를 분석을 한번 잠깐 해봤습니다.